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이 여권과 야3당의 야합이 후폭풍이 일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력하게 투쟁하기로 했고요. 이 안에 숨어있는 꼼수, 바로 공수처 신설인데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공수처. 예. 사실은 저는 뭐 공무원들 조사하는 거 좋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기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야3당과 이렇게 야합을 해서 지금 선거제 개혁 법률과 또 예. 공수처를 설치하는 문제를 패스트 트랙에 태우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오늘 또 야3당이 추인을 했다는 뉴스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예.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그 노림수, 속셈은 특히 민주당의 속셈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민주당도 자기 의석이 없어지는 지역구가 생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길 텐데 요거를 빌미 삼아서 패스트트랙에 옮겨갖고 정의당하고 바른정당, 민평당을 이렇게 딱 묶어갖고 말이죠.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건이 지금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의원 정수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큰 관건이 될 텐데요. 야3당은 그걸 늘려서라도 자기네들의 의석수를 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나중에 사달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려면 결국 지역구 숫자를 줄여야 하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다 보면 민주당이나 또 그 야합한 야3당들도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는 그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것에 또 뭔가 저항을 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선거제 개혁은 뭐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게 있는 반면, 이 공수처 문제를 결국 이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해서 결국 이 사법권을 계속 장악하겠다 하는 그러한 속내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을 지금 야3당들도 아마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지금 자기네들의 그 어떤 이익에 눈멀어서 지금 이와 같이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공수처 어떤 게 문제인지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다. 즉 과거에 이제 기존의 검찰이 어떠한 정치적 어떤 그 이해 때문에 소위 그 여당 정치권의 어떤 그런 고위공직자랄지 또 이 여당의 어떤 주요 정치인 또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좀 그런 부분을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 하는 그 말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저 자신도 만약 그것이 그 원래의 취지대로만 된다고 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검찰이 어떤 정치인 수사를 할 때 했다고만 하면 자기들이 불리한 측에서는 시비를 걸거든요. 뭐 표적 수사니 또는 어떤 정치적 어떤 그거에 의한 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때마다 이렇게 검찰의 어떤 그것을 쥐고 흔들 바에는 차라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를 그야말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바로 잡겠다, 엄단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어떤 그 부정부패 척결을 하겠다고 한다면 좋은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수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지금 변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할 때 첫 번째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어떤 뭐 정치권, 정치권 예. 또 대통령의 어떤 그 측근들. 최측근 권력층 비리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판사, 검사들, 이 법조인들이 어떠한 비리나 입법 행위를 하고도 이제 그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제대로 예. 이랬던 수사를 못한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경우도 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사례는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이 야하 3당과 야합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수처가 보면 지금 뭐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최측근이랄지 이런 일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예. 그런 기소는 하지 않고 예. 이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법은 검찰을 하나의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부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그러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진정한 어떤 그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의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면 내 측근이라도 즉 우리 지금 현 정부 여당의 실세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그렇죠. 수사를 하고 예. 목을 쳐라. 그럼 지금 당장 문제가 된 최근에 드루킹 사건 그렇죠.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가 뭐 최근에 보석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적어도 바른 눈으로 보는 국민들 눈에는 김경수 지사는 물론이고 그 뒤에 혹은 그 위에 그 드루킹의 그러한 댓글 조작 활동을 뒷바라지한 그런 윗선 상선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추론되는 그러니까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사항도 조사를 하라. 또 대통령의 지금 딸이 상식 밖의 어떤 그런 형태로 외국 이주를 했는데 그렇죠. 아무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 없습니다. 않습니까? 예. 자료 그런 제출도 안 하고 부분도 있고요. 수사를 하라. 예. 하는 정도의 그야말로 내 팔이라도 내 수족이라도 자르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보이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얘기를 한다면 좀 진정성이 느껴질 예. 것입니다만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공수처를 만든다 하더라도 공수처의 어떤 그 본래적 취지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에 지켜야 될 공수처가 오히려 정치적 무기가 될 정치적 입맛에 맞게 좌우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높아지네요. 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지금의 이 패스트 트랙, 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반대를 계속 이어가면 네.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우리 국회법 85조가 정하고 있는 그 패스트 트랙, 네. 이게 영어로는 패스트 트랙입니다만 결국 이제 신속한 안건 처리 네. 이 절차입니다. 이거에 의하면은 이 제도에 의하면은 국회의원 정수의 이제 5분의 3 또는 그 해당 상임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이렇게 찬성을 하면 네. 일정한 시점이 되었을 때 국회 내에서 어떤 정당 간의 어떤 합의점을 못 찾더라도 네. 이렇게 자동으로 혹은 강제로 안건 상정을 해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예. 그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지금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신설 문제를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수가 1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300명 중에서 나머지 여야와 무소속이 이렇게 야합을 할 경우에는 그 3분의 1을 이런 충족한다는 단순 산술적 계산이 네,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 개연성은 충분히 높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끝까지 관철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제는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좀 냉철한 이 논거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당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 이 저지 노력을 한다는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여당과 야 3당 간의 속내들이 또 다 다르기 그렇겠죠. 때문에도 자체적으로도 특히 선거제 개혁을 놓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분란이 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제1야당을 패싱하고 예.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계산 어떤 타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패스트 트랙으로 태우겠다는 이 자체가 심히 어떤 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네. 좌초될 가능성이 많다. 서로 네. 간의 이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른정당은 요것 때문에 뭐 비례대표 늘린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건 정의당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정한다는 그런 네. 취지인데 그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현재의 그 의원 정수 국회의원 300명 가지고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서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 숫자가 넣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예, 하는 것이 지금 야3당의 욕심이자 바람인 그렇죠. 것이고요. 예. 민주당은 또 국민들 이 기색을 또 살펴야 되니까 예. 눈치껏 예. 정수 늘리는 거는 뭐 자기네들도 원치 않는다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서로가 조화될 수 없는 서로 맞지 않는 예. 앞뒤가 안 맞는 서로의 계산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 때문에도 결국은 이거 사달이 나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으로서도 이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미끼로 해서 야3당의 그런 합의 내지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나중에 그것이 다른 외생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 공수처 이 문제는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해서 예. 추진할 어떤 그런 속셈이 아닌가. 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해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 그리고 좌파 세력의 어느 정도 입맛에 어느 정도가 아니죠.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입맛에 맞게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검찰을 놔두고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러나 한편 자기네들이 공수처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오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합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에 여기에 소위 민변 출신 인사 등등 그러니까요. 소위 좌파 인형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사관 내지는 수사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의도대로 좌파 세력의 의도대로 이 공수처가 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편향성을 그렇겠네요. 가지고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소위 어떤 합법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양날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노림수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과 직접 패스트 트랙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숫자를 6명으로 9명 중 어떠한 그 탄핵 저지선인 6명을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선거제 개혁, 공수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정을 수행해 나갈 적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탄핵은 확실하게 막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념에 제거하고. 거슬리는 것은 위헌으로 예. 이렇게 몰아갈 수 있고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면 그러한 점에서 참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참 하나둘이 아닙니다. 예. 뭐 검찰 고위직을 지내셨으니까 네. 검찰 내부의 불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주고 또 네. 정치권에 개입이 없으면 이런 비리들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걸 만든다. 이거를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 내부가 폭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참 검찰이 나름대로 어떤 법 질서의 확립 또 부정부패의 어떤 척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떤 그 원칙에 입각한 일들을 해왔다고 예. 내부적으로는 항상 자처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이 공수처는 옥상 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칫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네. 반대의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더구나 그러한 공수처의 어떤 그 도입 시도의 명분을 주기 않기 위해서도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좀 강한 드라이브, 예. 적폐청산이라는 드라이브를 예. 걸어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서 이만큼 강력한 데가 없죠. 강력한 그게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고도 만약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뭐 일종의 토사구팽 같은 그렇죠. 느낌도 토사구팽이네요.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내 구조를, 의식 구조를 본다면 그전과 같이 어떤 마음이 어떤 좀 일체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적폐 수사에 투입된 또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과 그렇지 아니한 검사들 간에 약간의 어떤 이 의식, 이 상황을 보는 어떤 시각에 좀 간격이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공수처 문제에 관해서도 이를테면 그전과 같이 검찰 구성원들, 검사들 간의 생각이 이렇게 단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생각의 갈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기구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이렇게 달가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러한 기관이 만들어지면 결국 이 기관으로 인해서 수사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 우리 공직자들도 따지고 보면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어떤 본래적 기능으로 해서 정말 기존의 그 검찰 이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수사를 보완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게 해준다는 본래의 기능으로 가면 좋은데 예. 이것이 검찰은 검찰대로 우리의 그 어떤 특수수사 기능을 뺏기지 않겠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또 그렇게 의욕을 보이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만들어지면 또 세금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리값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야말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수라장이 되겠군요. 진짜.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공직자 수사를 하다 보면 공직자들은 가뜩이나 소위 그 뭡니까? 눈치만 보는 아주 소극적으로 말이죠. 복지부동하는. 예, 복지부동 혹은 뭐 복지안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복지안동. 눈만 깜빡깜빡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이고 좀 창의적이거나 능동적인 행동 어떤 그 판단 정책 수행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제 주저하게 되고 오히려 그냥 그 아주 루틴한 일들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 활력 어떠한 그 창의적인 어떤 그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에는 검경이 서로 수사권 쟁탈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시하고 자기를 이렇게 감찰하고 하는 기관이 많이 생겨서 불편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민정수석은 말이죠. SNS나 하고 있으면서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이거 추진해야 된다고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정수석 자체가 개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것이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수석들은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비서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조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의 민정수석은 무슨 스타일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지금 이런 입법 부분이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법개혁에 관한 입법 부분이 필요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주체가 돼서 거기서 필요하면 어떠한 TF를 구성을 해서 장관과 또 법원의 어떤 그 행정 책임자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사법개혁에 관한 사항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서서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또 입법 해결을 부탁을 하고 참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민정수석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고위직 인사 검증이라든지 또 본래적인 우리 민심
어떤 그걸 살펴서 대통령이 올바르게 민심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사항을 알려주는 그러한 민심 전달자의 민정수석 기능은 저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대한민국이 말이죠. 독재국가로 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독재국, 적폐청산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공수처 만들어서 또 이제 공무원까지 탄압하겠다. 아, 무시무시한 세상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패스트 트랙이 악용되지 않기를 예.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한국당의 분발을 또 촉구합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변호사 500명이 모여서 어벤져스. 이야, 그것도 좀 그래서 소개 좀 저희가 부탁드려요. 예. 따로 우리 이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변을 비롯해서 자유우파적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한변 또 헌변 또 그 밖에 자유연대 등등 여러 갈래로 활동하는 가운데 이번 4월 25일이 법의 날입니다. 네. 법의 날인데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 자유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 법의 날을 계기로 한데 모여서 변호사 연합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단체별로 활동을 하면서도 필요하면 서로가 연대를 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뜻인데요. 그날 제가 사회를 맡기로 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현재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한번 의논해보는 예.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날 다 대성공을 이루길 바라고 변호사들이 네. 모여서 나라를 정말 바로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심에 예.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보다 훨씬 더 심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어려웠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렇게 독재 정권으로 끌고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그 심판의 첫 번째입니다. 꼭 신의 한 수 구독해 주시고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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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